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이번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하늘이법을 제정해서 교원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의 하늘이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정부와 여당 주도로 하늘이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평소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고 이상 징후를 보이면 교육당국이 강제 조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 검사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또 나온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지가 관건입니다. 앞으로 하늘이법을 통해 교원들의 정신건강을 점검하는데 검사의 수준이나 관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가 관건임을 짚었는데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는 상황을 전하면서 보도 속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언급했는데 이에 대한 구성과 역할, 그리고 교원의 정신건강 휴직 건수 등을 함께 언급했다면 해당 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유용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역할과 교원의 정신건강 휴직 건수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질환교원심의위는 정신적, 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이 교직 수행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지 가늠하는 역할로 각 시도교육청 자체 법규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의 후 교육감 직권으로 휴면직을 권고할 수 있는데요.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질병휴직위원회와 통합 운영되고 있는 부산, 경기, 충북 3개 교육청을 제외하고 각 시도교육청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질병휴직위는 교사들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 또는 복직할 때 휴직의 필요성,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판단하게 하도록 교육부가 마련해둔 장치인데요. 3명 이상을 위원으로 두고 위원장 외 1명 이상은 진단서를 기초로 질병의 심각성, 적정 치료 방법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질병휴직 교사 규모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휴직 교사는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2019년에서 2020년엔 1,528명이었으나 다음 해인 21년에는 소폭 줄었는데요. 이후에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질병휴직을 사용하는 교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질환교원심의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과의 두 번째 주제는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배달 플랫폼 쿠팡이츠가 배달의 민족에 이어 4월부터 배달 수수료를 내리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한 짧은 보도가 있었습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에서 타결한 상생안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9.8%에서 2에서 7.8%로 3년간 내리는 요금제 시행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은 요금제는 업체의 배달 매출이 적을수록 낮은 수수료를 내는 구조로 매출 하위 20% 업체의 수수료는 2%로 7.8%포인트 낮아집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할 쿠팡이츠의 요금제 시행 방안에 대한 내용 중 간략한 정보를 알렸는데요. 쿠팡이츠의 배달 수수료이나 소식을 전했는데 보도에서 간단히 언급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 요금제를 비교해서 보여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의 상생 요금제를 정리해봤습니다. 배달 플랫폼 각사가 발표한 상생안 시행 내용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는 시행일과 구간 분류 기준, 중개 이용료 부과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고 차등 수수료 적용 방식은 양사가 같은데요. 두 배달앱은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중개 이용료와 배달비를 차등 적용합니다. 매출 규모에 따라 상위 35% 이내는 중개 이용료 7.8%가 부과되며 상위 35% 초과 80% 이하는 6.8%, 매출 규모 하위 20% 업주는 2.0%가 적용되는 점은 두 배달앱이 동일한데요.
매출 규모에 따라 구간을 분류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3개월 단위로, 쿠팡이츠는 한 달 단위로 적용될 구간이 결정되는데요. 배달의 민족은 3개월간의 배민원 플러스 매출 규모를 기준으로 이후 3개월 동안 적용할 상생요금제 구간을 산정합니다. 쿠팡이츠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실제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상생요금제 구간을 산정하는데요. 중개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배민은 사전에 정한 수수료가 부과되지만 쿠팡이츠는 사후에 정산되는데요. 배민은 3개월간 사전에 결정된 구간에 따라 중개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쿠팡이츠는 사후 정산 방식을 택했습니다. 먼저 기본 중개 이용료 7.8%가 부과되며 이후 실제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상생요금제 구간에 따라 2월 주말 휴일을 제외한 영업일 이내 차액을 환급해 주는데요. 이에 매출액이나 영업일 수, 지역 등 상황에 따라 점주가 체감하는 장단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조력 존엄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환자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서 국민의 82%가 조력 존엄사를 찬성한다는 결과를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의사가 준비한 약물을 스스로 주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 응답자 82%가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조력 존엄사를 동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게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1.2%로 가장 많았고 인간은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등의 응답이 잇따랐습니다. 국민들이 조력 존엄사를 찬성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살피고 해외 사례도 간단히 언급해 우리나라 상황과 비교해 주었는데요. 국민 82%가 조력 존엄사에 찬성했다는 사실을 알린 보도였는데 관련해 연명의료결정법과 조력 존엄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덧붙이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Y에서 연명의료결정법과 조력 존엄사에 대해 알아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연명의료계획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또는 환자 가족의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사로 볼 수 있는 경우 등 연명의료 중단 결정에 대해 인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중을 확인하면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조력 존엄사는 아직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국회에서는 2022년 6월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윤리적 논란으로 인해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력 존엄사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 등 조력 존엄사 대상자가 본인의 의사로 담당 의사의 조력을 통해 스스로 삶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은 환자 스스로 연명 치료 연장을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어 조력 존엄사의 경우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한층 더 확장하는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조력 존엄사와 안락사를 법제화하는 국가도 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2002년 세계 최초로 관련 법을 도입해 환자의 자발적 요청과 극심한 고통이 인정될 경우 허용하고 있는데요. 스위스는 조력 자살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외국인들도 이를 이용할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